트랜지스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먼저 파이프를 통해 흐르는 물을 상상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디스크로 막을 때까지 파이프를 통해 자유롭게 흐릅니다. 이제 더 작은 파이프를 메인 파이프에 연결하고 이 작은 파이프 안에 스윙 게이트를 배치하면 도르래를 사용하여 디스크를 옮길 수 있습니다. 스윙 게이트가 더 멀리 열릴수록 메인 파이프에 더 많은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스윙 게이트가 조금 무거워서 적은 양의 물로는 열기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이트를 열기 위한 힘을 위해서는 일정량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파이프에 물이 많이 흐를수록 밸브는 더 열리고 메인 파이프에 더 많은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NPN 트랜지스터의 작동 방식입니다. 구리선은 도체이고 고무는 절연체입니다. 전자는 구리를 통해서는 쉽게 흐를 수 있지만 고무 절연체를 통해 흐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금속 도체 원자의 기본 모델을 보면 전제를 지탱하는 수많은 궤도 껍질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심에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껍질은 최대 수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전자는 각 껍질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일정량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핵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전자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보유합니다. 가장 바깥쪽 껍질은 밸런스 껍질로 알려져 있으며 도체는 밸런스 껍질에 하나에서 3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는 핵에 의해 제자리에 고정되지만 전도 밴드로 알려진 또 다른 껍질이 있습니다. 만약 전자가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원자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다른 원자들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구리와 같은 금속 원자와 함께 밸런스 껍질과 전도 밴드가 겹쳐지므로 전자들이 매우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절연체를 사용하면 가장 바깥쪽에 껍질이 쌓여집니다. 전자가 들어갈 공간은 거의 없게 됩니다. 핵은 전자를 꽉 쥐고 있고 전도 밴드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자는 벗어나기 위해 이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는 이 물질을 통해 흐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라고 알려진 다른 물질이 있습니다. 실리콘이 바로 반도체의 한 예입니다. 이 물질은 밸런스 껍질에 너무 많은 전자가 있어서 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전도 밴드가 상당히 가까우므로 만약 우리가 외부 에너지를 제공한다면 어떤 전자들은 전도 밴드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얻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물질은 절연체와 도체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실리콘은 자유전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그 실리콘에 소량의 다른 물질을 주입합니다. 이것이 물질의 전기적인 특성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P타입과 N타입 도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재료들을 결합하여 PN 접합부를 형성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함께 조립해서 NPN이나 PNP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안에는 집전기 핀과 이미터 핀이 있습니다. 이 사이의 NPN 트랜지스터에는 N타입 재료의 2레이어와 P타입 재료의 1레이어가 있습니다. 베이스 전선은 P타입 레이어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PNP 트랜지스터 내부는 이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내부 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는 수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실리콘이 아직 도핑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의 내부는 순수한 실리콘입니다. 각 실리콘 원자는 4개의 다른 실리콘 원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각각의 원자는 그것의 밸런스 껍질 내부에 8개의 전자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리콘 원자들은 밸런스 껍질 안에 4개의 전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8개의 전자를 얻기 위해 주변 원자와 몰래 전자를 공유합니다. 이를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인과 같은 N타입의 물질을 첨가하면 그것은 실리콘 원자들의 일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인 원자들은 그들의 밸런스 껍질 안에 5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원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8개의 전자를 얻기 위해 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여분의 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질에 여분의 전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타입 도핑에는 알루미늄 같은 물질을 첨가합니다. 이 원자는 밸런스 껍질에 3개의 전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이웃에게 공유할 전자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중 1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전자가 차지하고 점유할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현재 두 개의 도핑된 실리콘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자가 너무 많고 하나는 전자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두 물질은 결합되어 PN 접합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접합부에서 우리는 고갈 지역이라고 알려진 것을 얻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N타입 측에서 나오는 초가 전자 중 일부가 P타입 측의 구멍을 차지하기 위해 넘어갑니다. 이 이동은 전자와 구멍이 쌓여 반대쪽의 장벽을 형성하게 됩니다. 전자는 음전하이고 따라서 구멍은 양전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가 현상이 약간 음전하를 띠는 영역과 약간 양전하를 띠는 영역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기장을 만들고 더 많은 전자가 교차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 영역의 전이차는 일반적으로 약 0.7V입니다. P타입 물질의 양극을 연결한 상태에서 전압원을 양끝에 연결하면 이것은 순 바이어스를 만들고 전자가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압원은 0.7V 장벽보다 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양극이 N타입 물질에 연결되도록 전원 공급을 반전시키면 차단막에 있는 전자가 양극 단자를 향해 뒤로 당겨지고 구멍이 음극 단자를 향해 다시 당겨집니다. 이로 인해 역방향 바이어스가 발생했습니다. NPN 트랜지스터에는 N타입 물질의 레이어가 2개 있습니다. 따라서 접합부가 2개이므로 장벽이 2개입니다. 따라서 어떤 전류도 정상적으로 흐를 수 없습니다. 2m N타입의 물질은 도핑이 심해서 여기에 초가 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베이스 P타입은 도핑이 살짝 되어 있어서 여기에 구멍이 몇 개 있습니다. 집전기 N타입은 적당히 도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개의 초가 전자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배터리를 베이스와 이미터에 연결하고 양극을 P타입 레이어에 연결한다면 이것은 순 바이어스를 만들 것입니다. 순 바이어스는 전압이 0.7V 이상인 경우 장벽 붕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벽은 줄어들고 전자는 P타입 물질 안에 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 몰려들게 됩니다. 이런 전자 중 일부는 구멍을 차지하고 배터리의 양극 단자 방향으로 당겨집니다. P타입 레이어는 얇고 일부러 가볍게 도핑하여 전자가 구멍에 떨어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나머지는 물질 주변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스핀에서 소량의 전류만 흘러나와 P타입 물질에 과다한 전자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다른 배터리를 이미터와 집전기 사이에 연결하고 양극을 집전기에 연결합니다. 집전기 내에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양극 단자로 유도되어 역방향 바이어스를 일으킵니다. 만약 역방향 바이어스를 기억하신다면 장벽의 전자와 구멍은 뒤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벽의 P타입 쪽에 있는 전자는 N타입 쪽으로 당겨지고 N타입 쪽에 있는 구멍은 다시 P타입 쪽으로 당겨집니다. 이 배터리의 전압이 더 높아서 끌림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P타입 물질에는 이미 전자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러한 구멍을 차지하기 위해 움직이고 일부는 끌어당겨질 것입니다. 이러한 전자들이 당겨질 때 그들은 배터리로 흐르게 되고 전류는 역방향 바이어스 접합부에서 발생합니다. 베이스핀의 높은 볼트는 트랜지스터를 완전히 열리게 하며 이는 더 많은 전류와 더 많은 전자가 P타입 레이어로 이동하게 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전자가 역방향 바이어스 쪽으로 당겨집니다. 또한 트랜지스터의 이미터 쪽에는 집전기 쪽보다 더 많은 전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전기와 전자공학에 대해 계속 더 배우시려면 지금 화면에 있는 비디오 중 하나를 클릭하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드인, 그리고 theengineeringmindset.com을 통해 저희를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